아, 이거 뭐야? 이렇게 되나? 마이크 테스트, 가나다라 바바 사자차 페타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이고.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생방송. 채팅창. 너무 낯선데요, 이거. 이거, 잠깐만, 채팅창. 됐나요, 여러분들? 되나요? 잘 들리나요? 요즘 뭐 이상한데? 왜 달라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뭔가 좀, 왜 이러지,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일단 인사를 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뮬리아 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지금 약간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쵸, 좌우 반전인가? 이거 뭔가 지금 화면도 이상하고, 뭔가 여기 좌우 반전 나오네요, 그죠? 아니, 이게 원래 제가 쓰던 프로그램이 안 돼요. 유튜브가 자기 멋대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업그레이드 아니죠. 업데이트를 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다가, 그냥 유튜브 자체에 그냥 유튜브 자체 그냥 화면으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낯설어요. 되게 낯섭니다. 네, 자리를 바꾼 건 아니고, 너무, 벌써 10시야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여러분 자야 되는데, 그죠? 지금, 저, 엑스스플릿을 쓰는데, 그 엑스스플릿이랑 유튜브랑 지금 연동이 안 돼요. 분명히 연결을 시켜놨는데, 엑스스플릿에서 방송을 켜도 유튜브에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힘들어요. 지금 화질이 좋나요? 평소보다 화질이 좋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포라클 타임 할 수 있나요? 있어요. 저 지금 낯설어서 지금 되게 부끄럽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약간 방송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낯설어. 지금 그리고 좌우 반전돼갖고 되게 이상합니다. 소리는 괜찮나요? 그 음악 소리랑 화면이랑 괜찮나요? 거참. 오래 기다리셨죠. 잠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짜 중간에 포기. 음악 소리는 안 들려요? 오케이. 조금 이 정도? 이 정도면 어때요? 좀 잘 들리나요? 음악 소리? 화질 좋고 목소리 더 좋은 것 같다고요? 기분 탓 아닙니까? 이제 왕꼬이님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여러분한테 이제 해줄 얘기가 많겠다.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눌 수 있겠다 했는데, 그랬는데 방송이 안 켜져갖고 1시간 동안 혼자서 막 이것저것 다 막 눌러보고 막 껐다 켰다가 막 하고, 더 좋으려고 하는 거겠죠. 이러는 거겠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제가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왜 안 되는 건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저만 안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그 거시기 했는데, 유튜브 자체 화질로 했는데, 음악 소리는 안 들리나요? 음악 소리는 또 왜 안 들리지? 아예 안 들려요? 지금도? 음악 소리 키워도? 이 정도? 음악은 왜 안 들릴까요? 아예 안 들려요? 아예?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자체 건데,
말만 잘 들려요? 뭐 말만 잘 들어도 괜찮겠죠? 다리 쥐나. 수요일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혼자서 진땀 뺐네요. 낯설어. 음악 소리 안 나오나 봐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자, 요거 화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글씨 잘 보이네요. 그죠? 자,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을 볼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 있습니다. 왜 지겹냐? 이게 누구 얘기냐? 야, 일본 최고의 개인 합세 1위 사이토 히토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책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아니거든요. 재밌는 게 사이토 히토리 씨도 책을 쓰지만 사이토 히토리 씨가 직접 쓴 책보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들이 쓴 책이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고 다들 그 책을 보면은 다 사이토 히토리 씨 약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책들인데 근데 저는 이분을 참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를. 화질 대단 좋다고요? 그래요? 음악이 안 들리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졌다입니다. 음악이 안 들리기를 소원을 비셨나요? 책이 빛나요? 음질도 깨끗해요? 그래요? 좋은 건가? 좌우 반전돼서 이상하진 않아요? 뭔가 머리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일단 신선하게 한번 해봅시다. 신선하게. 자 일단 진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 좀 하고 주파수 좀 올리고 갈게요. 제가 고생하면서 당황을 많이 해서 컨디션이 주파수 살짝 떨어졌을 수 있으니까 음악 소리 아주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들리려나? 화질이 무슨 고성능 게임 같다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이상해. 낯설어. 더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네. 자 일단 주파수 좀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음악 소리 조금 들리나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들리려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시간을 옮긴 건 아니고요. 네, 네 사정이 있어서 그 나중에 생방송 다시 보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음악이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프레임 수가 달라 보인다고요? 이거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프롤로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으로 승부하라 요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토 히토리 씨는 성공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매력이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매력이다. 잠깐만 이거 어디다 놔야 되니? 이쯤에 놓으면 잠깐만 화면 괜찮나요? 올려주면 올래? 이 정도? 오케이. 낯설죠 여기 다른 데서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움푹 들어갔지 여기? 자 어쨌든 간에 사이토 히토리 씨는 성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매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롤로그부터 보면은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은 무리야.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매력이야. 이 세상에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럼 매력이란 뭐냐?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비슷한 거야. 지구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건 다르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는 거야. 이 우주에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떠 있었어. 그 중에 흡입력 높은 것도 있어서 그 주변의 것들이 달라붙었고 전보다 좀 더 흡입력이 높아졌어.
거기서 또 붙고 붙어서 지구가 생겨났지. 하지만 흡입력이 없어지면 지구는 다시 흩어져 버릴 거야. 매력도 이와 같은 거야. 지구에는 인력이, 사람에게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것이 있고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지.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액수가 줄어들어. 이 우주 저금은 뜻밖의 금리가 붙곤 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늘 웃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 300만 점이야. 거기에 금리가 많이 붙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왜냐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다는 건 돈을 받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는 거니까. 공짜로 웃지 않는다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마이너스 100만 점이야. 늘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때만 웃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리는 돈을 맡길 때보다 빌릴 때가 높아. 그래서 우주 저금을 마이너스로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럴 때는 필시 매력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주 저금으로 돈을 빌리기만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빌리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아. 그것보다 매력을 저금하는 것, 우주 저금액을 늘려가는 것, 이것만 하고 있다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변두리에 있는 술집이라도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 채소 가게든 뭐든 그래. 모든 것은 매력이 있는 곳에 모이기 마련이야. 매력 없이는 사람을 모을 수 없고 장사를 잘할 수 없어. 그런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100만 점이라고. 자,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자, 이게 사이토 히토리 씨가 뭐 마음 공부 책들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도입부를 보면은 자, 이 사이토 히토리 씨는 성공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매력. 지구한테 중요한 게 중력이듯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매력이다. 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주 저금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일을 하면은 매력을 저금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본다면은 결국에는 좋은 일, 선업을 쌓으면은 덕을 쌓으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악행을 하면은 그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하면 업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업보. 우리가 남이 보든 안 보든 웃고 있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게 사이토 히토리 씨의 용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볼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주 저금에 계속해서 저금을 할 수 있는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 오늘 포라카 방송에 뭔가 악재가 겹쳤죠. 악재가 겹쳐서 맨 처음에는 캠이 안 되다가 그러다가 캠을 고치고 나니까 유튜브가 말을성을 일으켜서 유튜브가 안 돼서 지금 뭔가 이렇게 차선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평소랑 다르게 지금 뭐 좌우 반전도 됐고 그리고 뭔가 화질도 평소와 좀 다르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달라져 갖고 전 되게 낯설거든요. 되게 낯설어요.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어떤 똑같은 설정으로 똑같은 세팅 값으로 무언가를 하던 사람은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되게 이상하고 되게 뭔가 집중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집중이 조금 덜 됩니다. 약간 뭔가 자꾸 신경 써요. 평소랑 다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 사이토 히토리 씨가 말하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어.
나는 지금 멈췄나요? 멈췄어요? 잘 나오나요? 오케이. 그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딜레이도 별로 없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여러분의 딜레이가 별로 없나? 안 멈췄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도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악재가 겹쳐서 뭔가 이렇게 일이 좀 안 풀릴 때, 난 뭔가 안 되나 봐. 이제, 내가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려나 봐. 뭔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짜증나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고, 뭔가 더 큰 변화가 오려고 이러는 게 아닐까요?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뭔가 예기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려고 이렇게 뭔가 방송이 평소랑 다르게 안 되고 뭔가 이런 평소 다른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듣기 싫게 막 툴툴거리는 사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매력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이토 이토리 씨가 말을 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배영현님 9,999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방을 오고 가는 모든 분들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가득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뒤로 넘어가면은 이 책은 이제 사이토 이토리 씨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마인드.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 되게 보고 배울 점이 많은데 자, 일단 40페이지를 보면은 만한전석이라는 게 있어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굉장한 요리를 내놓는다는데 그게 좋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바보다. 자, 만한전석이 뭐냐면은 중국 청나라 시절에 궁중요리로 청나라 정권을 잡은 민주족의 요리와 한족의 요리를 함께 갖춘 호화의 연회래요. 호화연회. 엄청난 이제 뭐 파티 같은 거죠. 엄청난. 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연회가 호화연회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음식들을 막 내놓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요리를 다 먹지 못하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않고 남으로부터 원망을 산다는 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수달은 양쯔강에 살고 있지만 양쯔강 물을 전부 마시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언제나 물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마시면 되잖아. 그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굉장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 굉장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 어째서 굉장하다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필요 없는 것을 갖고 있는데 뭐가 굉장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면 짐이잖아. 그런 걸 짐처럼 질질 끌면서 소용도 없는 것을 버리지 못한 채 갖고 다니면서 원한을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명예란 뭘까? 뭔가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 명예란 기본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리석어. 굉장하다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하지 않은 일이지. 그래서 명문대 출신이라며 과시하는 사람은 바보야. 과시하면 기피당하게 된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보지. 자,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수달은 양쯔강에 살고 있지만 양쯔강의 물을 전부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레스터 씨도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레스터 씨도 우리한테, 아,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슈퍼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나한테 끌고 올 필요를 못 느낀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불필요하게 많이 쌓아놓을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 책의 이 내용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 두렵거든요. 두렵습니다. 그죠? 본인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뭔가 끌어당겼는데 그다음부터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당길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들, 본인이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끌어당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랑하면은 사람들한테 기피를 당한다.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 과시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막 뭔가 자랑하는 부자들 보면은 저 사람은 뭔가 어? 나쁜 방법으로 저 돈을 벌었을 거야. 저 사람도 뭔가 실수를 했을 거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지? 하면서 그걸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자신이 있는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시기 질투하고 그걸 싫어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한테 미움을 살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사이토이토리 씨는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한다기보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것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를 꾸미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거기다 쓰지 않고 되게 겸손한 방향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자, 이 사이토이토리 씨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죠? 지금 이제 약간 낯설은 게 원래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이 캠 속에 있는 저랑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그 눈이 자꾸 안 마주치네요. 여기다 넣으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 좀 낯선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낫나? 이 정도? 이 채팅창을 떼놓을 수 없나? 잠깐만요. 오 됐다. 이렇게? 간지러워. 귀 간지러워. 누가 제욕합니까? 간지러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여러분 말대로 저는 되게 낯설고 되게 이상하지만 뭔가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이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부끄러워. 이거 얼굴 못 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너무 낯설어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사이토이토리 씨는 어떤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는데 자, 또 말하는 게 뭐냐? 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거는 자, 이 매력 있는 사람은 얼만큼 폼이 나는지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 매력의 기준은 얼만큼 폼이 나는지이다. 자, 그래서 52페이지를 보면은 폼나게 산다는 건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이 폼나지 않게 해놓고선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인간이 폼이 날까? 그보다는 부하 직원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폼이 난다. 이건 우리 포멜리들이 해낸 것입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이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랫사람이 보기에도 윗사람이 보기에도 훨씬 더 폼이 난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진정한 폼이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자신이 폼나는 주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폼이 나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폼이 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셀러리맨에게도 폼나게 살아가는 요령이 있다. 그리고 그건 장사꾼에게도 마찬가지다. 가령 채소 가게를 하는데 바로 옆에 슈퍼가 생기게 되었다고 친다. 쳤을 때 슈퍼가 생기면 우리 집 매상이 줄어들어 곤란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슈퍼가 생기든 뭐가 오든 나는 손님들을 우리 집으로 오도록 만들어 보이겠어. 그런 사람이 폼나는 장사꾼이다. 그리고 그렇게 폼이 나는 장사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화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반말로 써 있거든요. 그 존댓말로 바꾸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더듬게 되는데 그냥 읽을게요. 자, 예를 들어 화교들이 그렇잖아. 중화 요리점이든 뭐든 바로 옆에 다시 가게를 만들어. 그리고는 서로 도와주며 경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어 가게를 하나 둘씩 열어가다 보니 하나의 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의 차이나타운이야. 결과적으로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비행기로 버스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아.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는 풍조 때문이지.
주제넘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그런 장사꾼이 무척 볼품없게 보여. 가령 A라는 가게에서 어떤 상품이 200개밖에 팔리지 않더라도 주위에 그 상품을 200여 개 판 가게가 5곳 더 있다면 그 마을이나 상권 전체로 보면 그 상품의 지명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잖아. 그걸 굳이 자신의 가게 한 곳에만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나 화교들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 세력을 키울 수 없는 거야. 이런 포만 나는 장사나 삶은 결국 초라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 빛을 꺼뜨리고 마는 거지. 그보다는 서로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아. 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경쟁하고 서로 돕는 거야.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만 봐도 다양한 가게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 조그만 가게도 결코 지지 않아. 우리 가게가 우리 가게가 중만큼은 국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옆에 새로운 경쟁 상대를 만들어 당당히 겨루는 거야. 그래서 마루칸의 모토가 폼 정도는 잡자이다. 폼 정도는 잡자야. 폼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 프레임이 좀 다르긴 하네요. 뭔가 프레임이 좀 매끄럽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히토리 씨는 폼나는 삶을 매력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폼나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영화를 봤을 때 멋있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멋있습니까? 자,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부하 직원이 잘했을 때 그 공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포밀리님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포밀리님이 낸 아이디어로 만든 겁니다. 하면서 부하의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치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폼이 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떡볶이집을 하는데 옆에 떡볶이 가게 또 생겼어요. 그랬을 때 아니 저 떡볶이 가게는 왜 우리 집 옆에다 떡볶이 가게를 차린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하는 사람이랑 떡볶이 가게 생겼을 때 야 이제야 내 경쟁 상대가 나타났구나. 응? 내가 떡볶이 업계에서 떡볶이계에서 얼마나 특출난지 저 가게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어. 네, 또 다른 가게가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내 가게에 더 많이 온다면은 그만큼 내 가게가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것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랑 당연히 후자가 더 약간 폼나고 조금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폼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폼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마음의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의 그릇이.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릇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생겨도 그것조차도 그냥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방송 세팅을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지금 계속 생기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다는 뜻이니까 멋있을 수밖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한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어떤 경쟁 상사가 생긴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밀릴 거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질 거라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자존감들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경쟁 상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제 날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존감, 자신감. 자, 그래서 62페이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봐야겠네요. 전에 우리 회사 직원 한 사람이 히토리 씨에게 물었다. 인간의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히토리 씨가 했던 대답을 소개한다. 완벽이란 말이 있지. 하지만 완벽을 기하면 인간의 그릇은 작아져 버려. 예를 들어 이 방은 평탄하잖아. 하지만 좀 더 평탄하게, 완벽할 만큼 평탄하게를 쫓다 보면 타일 한 장도 평탄하게 만들기가 힘들어. 완벽을 기하면 기할수록 방은 좁아지게 되지. 인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좁은 그릇이 되고 말아. 그게 심해져서 자기 자신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해 버리는 사람도 있어.
평탄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관동평야를 떠올리면 돼. 관동평야는 대체로 평탄해. 관동평야 속에는 우에노산도 있고 계곡도 있지. 하지만 대체로 평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해 갈 수 있는 거야. 요컨대 넓어야 된다는 거지.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연마하면서 살아가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가 생기잖아. 그 모난 부분을 깎아 좋은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모가 나면 깎이는 법이지.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니까 모를 깎아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하면은 커지라는 거야. 조그만 부분을 연마하면서 커지면 찔리지 않게 돼. 요컨대 인간의 그릇이란 말이지 크게, 더 크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부하 직원이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사심없이 받아들이게 돼. 받아들인 의견도 스스로 낸 의견도 똑같아지는 거야. 어떻게 나온 의견이든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라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니까 부하 직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다다랐을 뿐이지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의견이든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심 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좋은 생각을 불러들인 영혼은 하나라는 얘기야. 그것을 편협한 생각으로 보니까 푸념만 내려놓게 되는 거야. 저 녀석은 좋은 의견을 내는데 나는 왜 못 내놓는 거지?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좋은 아이디어라며 칭찬을 해줘야겠지. 제 부하 직원인 포라클 사원이 낸 의견입니다. 참 똑똑한 친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야.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돼. 실은 우리 포라클 사원이 캠을 건드려갖고 캠이 안 되지 뭡니까 여러분들. 캠이 안 되고 제가 오늘 방송을 늦게 켰네요. 막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는 솔직하게 책임자인 자기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남자다움에 사람들이 이끌려 오는 거야. 남자다움이라고 하지만 이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살아가는 방식이 멋진 모습은 성별과 상관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사람을 따르게 돼. 그런 사람의 기계에 감동하는 거야. 누구나 기계에 감동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런 기계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디에서 기계를 느껴야 좋을지 모를 거야. 물론 기계에 감동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따라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런 관계는 양쪽 모두 괴롭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 인간이란 능력이 전부가 아니잖아. 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 이게 또 공감이 됐던 게 완벽을 기할수록 인간의 그릇이 작아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완벽을 기할수록. 되게 사소한 것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되게 미묘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태클을 걸게 되고 내가 허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완벽을 기하다 보면은. 그리고 스스로한테도 내가 더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더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서 내가 너무 한심해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심한 경우에 자살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그릇을 키우라고 하죠. 그냥 더 많이 허용할 수 있게끔.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포밀리 중에 한 명이 춘카님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거는 저렇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고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럴 때 완벽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저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왜 난 저런 생각을 못했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역시 우리 포밀리들은 대단하구나 하면서 기꺼이 그걸 수용하고 나한테 받아들이겠죠. 그때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그것도 내 생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의견을 바라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내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들리게끔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냥 허용해라. 넓은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그게 더 멋있으니까. 응? 부하 직원의 실수도 포용하고
그리고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허용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허용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책꽂이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였나요? 뭔가 낯설어요. 그죠? 헐 멋있잖아요. 그죠? 자. 어. 포라클 채널이 잘 되는 건 다 포밀드 덕분이고 포라클 채널이 좀 안 되는 건 다 제 탓입니다.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죠. 뭔가 큰 사람처럼 행동을 해라. 그래야 사람이 따를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은 정보를 막 내놓으면 따르겠죠. 응? 얻을 게 있으면. 하지만 단물이 다 빠지면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겠죠. 근데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없어도 사람들이 계속 옆에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잘생기거나 뭐 못생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좋은 정보가 있거나 없거나 그걸 상관없이 그냥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옆에 가게 됩니다. 왜냐?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댓글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그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아, 충카님 방송은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냥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추구하는 방송의 모습도 그거거든요. 그냥 뭔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들어오는 뭐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거든요. 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생각이 드니까 좋은 감정이 들고 좋은 감정이 드니까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지고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방송. 음. 그런 방송을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더 좋은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이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속이 좁은데 그렇게 그릇이 큰 척 해도 되나요? 저는 사실 이게 반반인데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릇이 큰 척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냥 속으로 되게 꽁했는데 큰 사람처럼 굴러고 아이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가서 일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큰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겠죠? 네. 아이 또 오주아님 또 이렇게 1억 2천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쭈그려 있을 때 들으면서 마음이 쫙쫙 펴져요. 자, 요즘에 주변에 본인들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한테 좋은 소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겠죠? 이렇게 생각하니 속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는 것은 나한테도 좋은 소식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일이죠. 낯설어. 자, 오늘 방송하는 내내 좀 낯설어 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낯섭니다. 여러분도 낯설죠? 저도 낯섭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완벽의 법칙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76페이지를 보면은 자, 혹시 100% 남에게 호감을 얻어야만 매력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히토리 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저희도 적응 중입니다. 네. 같이 적응해봐요. 다음 주엔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부끄럽네요. 어쨌든. 자, 유대인의 법칙 중에 78대 22라는 것이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고 78%라는 거지. 예를 들어 마룩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매력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유대인의 법칙으로 보자면 최고
최고 78%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22%의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78%가 만족한다면 그게 최고인 거야. 그 이상은 생각하면 안 돼. 나머지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뿐이야. 하지만 사실은 60% 이상은 바라면 안 돼. 최고는 78%이지만 최고는 없어. 회사든 사람이든 간에 70%, 80%를 바라게 되면 괴로워져. 자네 100%의 회사원이 될 수 있나? 100%의 상사가 될 수 있나? 100%의 인간이 될 수 있나? 아마도 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나 역시도 될 수 없거든. 요컨대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민주주의는 51대 49로 상징돼. 51이라고 하면 그것이 모든 국민의 뜻 100%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표를 65로 잡고 얼추 50이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인생을 너무 낮게 어림잡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높게 바라보면 자기 스스로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50이나 60에서 최고의 기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 사람의 마음의 100%는 없어. 엄청 세뇌되어 있지 않은 한 자유롭게 놔둔다면 그래. 그러니까 정말 최고는 50이나 60으로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저 이거 되게 좋다고 보는데 사람들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데 유대인의 법칙 중에 78대 22라는 법칙이 있대요. 자, 인간은 어떻게 해도 78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해도 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은 100명 중에 78명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 22명은 반드시 존재할 거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도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78명 있으면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22명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이 상대성의 법칙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뭐 풍요가 있으면 결핍이 있고, 키가 큰 게 있으면 키가 작은 게 있고,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명 있을 때 100명이 다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는 뭐 논리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감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니까. 사람은 되게 다양한데 그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를 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78%가 최고라는 걸 알고 나아가라는 건데 근데 사이토 히토리 씨는 그것마저도 별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60%를 추구한다. 60%. 그냥 50 이상, 50 이상에서 60 사이면 그럼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절반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은 그것은 최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자, 기준이 좀 낮잖아요. 그렇게 엄청 높지 않잖아요. 엄청 낮지도 않고 엄청 높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중간 이상만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 이상. 내가 글을 쓸 때도 그냥 0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면은 50점 이상의 글을 쓰자. 내가 생방송을 할 때 생방송의 퀄리티가 0점부터 100점이 있으면은 50점 이상의 방송을 하자. 50점 이상을 하면은 그게 최고다. 사실 100점짜리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완벽한 방송. 불가능합니다. 근데 50점을 목표로 해서 그걸 그냥 넘으면은 최고라고 인정을 하면은 우리는 더 쉽게 더 많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안분지족하는 순간들이 많아져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 괜찮구나. 정말 최고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감정이 들고 그 좋은 감정에 따라서 좋은 일들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끌어당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의 힘을 진짜 온 삶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
자, 그래서 82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요컨대 행복이라는 건 깨닫는 거야.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마음에 빛이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가 없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괴로워하겠지. 인간은 말이지, 그럴 때 나쁜 기운을 뿜어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더라도 주인 부부의 사이가 나쁘면 종업원이 어쩐지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나쁜 기운을 표출하게 돼.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은 금세 가게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지. 결국 그 가게를 찾은 사람은 그러한 공기를 느끼고 서둘러 용건을 끝내고 가게를 떠나고 말아. 아,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지? 아, 여기만 오면 왠지 기분이 나빠. 뭐지? 아, 짜증나. 괜히. 아, 화가 나는데? 아, 빨리 가자.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을 전복 채취 현상이라고 해. 해녀가 바다에 잠수해 전복을 채취하고 서둘러 바다 밖으로 나오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나온 용어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가게에 오지 않겠지. 반면에, 야, 태어나길 잘했어. 야, 지금 이 순간이 최고야. 야, 내가 포라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아, 최고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고 있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 너무너무 좋아. 짱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에서 빛이 나.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있어. 모두들 자신이 있는 자리가 칠흑 같은 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한 빛이 있으면 기쁜 거야. 그런 자신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 관광 여행이 뭐냐면 옛날에는 아사쿠사의 관음상을 보러 가서 마음속의 어둠을 씻어내는 거였어. 모두가 누군가의 마음속 어둠을 씻어낸다면 그 누군가에게 관광의 역할을 하는 거야. 따라서 나쁜 기운을 내느냐, 환한 빛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흡입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사람은 말이지, 환한 빛이 있는 곳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해.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 행복하지 않아? 장사의 성패를 제쳐두고라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요컨대 자신의 마음에 빛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히자는 얘기야.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이 나라에서, 이 시대에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자,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오늘 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았는데,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장사꾼에다 대입을 했지만 장사꾼에 대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쓰든 노래를 부르든 그림을 그리든 뭐 장사를 하든 뭐 회사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느냐 나쁜 에너지를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막 맨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을 거니까요. 왜냐? 여러분 옆에 가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돕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흘러가게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변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주는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날 너무 행복하게 해. 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야, 포라클 방송 보러 가면 기분이 좋아. 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너무너무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져.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뭔가 예기치 못한 행운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나 그래서 계속 이 방송 보잖아. 그렇게 뭔가 뭘 할 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게 능력이나 재주보다도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여기에는 이제 뭐 가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가수, 연예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노래를 잘하는 연예인, 뭐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예쁘고 노래 잘하고 몸매 좋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옆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런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차별화가 되죠. 차별화. 그냥 존재 자체로 차별화가 되는 사람.
그냥 너무너무 그 기분 좋아지는 해피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부분. 자. 자, 어서 오시고요. 자, 이번에 뒤로 넘어가서 9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쓸 때 그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하나만 부탁할게. 나를 굉장하다거나 멋지다는 식으로 절대 쓰지 말아줘. 히토리 씨가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장사꾼이라 장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장사꾼이라면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는 게 당연하니까. 물론 그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고액 납세 랭킹 1위가 되거나 12년 연속 납세 랭킹 10위 안에 드는 것이 내가 보기엔 대단한 일처럼 생각되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그저 운이 좋았지.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히토리 씨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과시하지 않는 게 훌륭하고 일본 제1의 부자가 됐는데도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훌륭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그것이 정말 싫다고 한다. 나는 가정식 백반만 먹는 게 아니야. 프랑스 요리가 먹고 싶을 때는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가고 값싼 가정식 백반이 먹고 싶을 때는 가정식 백반을 파는 식당으로 가는 것뿐이야. 장사꾼은 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당연해. 만약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지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대단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난 그런 건 못해. 인간이란 나는 장사꾼에 불과한 걸. 처음에 나는 겸손하기도 하시지. 모름지기 장사꾼은 이래야 한다니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아무래도 히토리 씨는 대단하다고 알려지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 사라지는 게 싫은 것 같다.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사이고 다카모리보다 그릇이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사이고 씨 이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이고 씨가 널리 이름을 떨쳐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급 무사의 집을 방문해 그들과 함께 삶은 감자 같은 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대단한 지위나 명성을 가진 사람은 뭔가 작은 일 하나만 해도 크게 부각된다는 얘기야. 유컨대 대와 소의 격차가 쌓이고 씨를 크게 만든 거지. 내 경우도 그래. 중졸이 일본 고액 납세 랭킹 1위라는 것. 고액 납세 랭킹 1위가 허름한 가정식 백반 식당을 간다는 사실이 흥미로워서 매스컴에 써들어대니까. 그래서 나의 실제 나보다 세상이 보는 히토리 씨가 더 세상이 보는 히토리가 더 커져버린 거야.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을 주워 담아 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나란 사람이 항상 그런 훌륭한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진지해진 순간에 가끔 한 말이 책이 된 것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서 볼 수 있는 사이토 히토리의 모습과 현실의 나 사이에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작은 차이라는 게 있어. 나는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싫어. 대단하다느니 대단하지 않다느니 하는 것과 상관없이 단순한 기호의 문제야. 그래서 그럼 실제 사이토 히토리 씨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99%는 즐거움이고 나머지는 진지함이지. 자, 이 사람은 12년 연속 그 납세 랭킹 10위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부자 랭킹 10위 안에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식 백반을 먹으러 간다거나 그냥 허름한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죠. 자신한테 뭔가 엄청나게 뭐 비싼 무언가를 막 가꾸고 막 꾸미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싼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원하면 하고 싼 것도 그냥 원하면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본인을 높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니까 거기에 그 기대에 걸맞게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저도 이게 공감이 되는 게 마음 공부 채널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제가 뭐 나쁜 말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보고 좋은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춘카님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뭐 춘카님 엄청나게 뭐 마음 밝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저의 장점, 좋은 부분들만 봅니다. 하지만 여기 사이트 히토리씨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제 모습과 저의 진짜 모습은 뭐든 이제 미묘한 차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토 히토리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냥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거죠. 자유롭게. 저도 막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저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고 아무것도 뭐 대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혹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지만 예전에 이렇게 뭔가 저를 막 높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을 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뭐랄까요, 중요성을 없애는 거죠. 기대감을 없애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을 없애는 거죠. 그냥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꾸며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싫다 이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이 사람 되게 진실성 있고 담백하다,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토리 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게 보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저를 되게 하찮게 보는 것도 싫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춘카는 그냥 포춘카다. 포춘카 대단한 사람이야. 포춘카 사기꾼이야. 둘 다 싫습니다. 그냥 포춘카는 그냥 포춘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춘카는 포춘카야 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춘카님 방송하다 화장실도 가시는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 더 볼 수 있나? 8분이네요. 8분. 3분 뒤에 포라클 타임. 벌써 포라클 타임입니다. 오늘 방송한 지 얼마나 됐죠? 1시간 됐나? 어디 보자. 어떻게 방송 어떻게 나오고 있나?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12시까지 고고싱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 비록 시작하는 시간은 달랐지언정 끝나는 시간 항상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잠도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도 하셔야 되고 취침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2분 정도 수다 떨고 포라클 타임 하고 책 남은 부분 이어서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잠깐 받고 그리고 방종하면 될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늦게 끝나거나 혹은 비슷하게 끝나거나. 평소랑 근데 이제 적응하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저는 아직 적응 중인데 적응하셨나요? 낯설어. 오늘 포라클 타임은 뭐 해볼까요? 주파수 올리는 거 해볼까요?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사이토 히토리 씨가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포라클 타임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포라클 타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이 되면은 같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를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높여서 여러분 본인도 너무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그런 포라클 타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쌩얼 같은데? 주파수 올리기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책 끝나고, 답변해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요? 자,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요.
자, 몸에 들어간 긴장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색함도 내려놓고 낯설음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긴장된 마음도 긴장된 신체도 모두 편안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극한 행복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둘 비워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커다란 사랑이, 커다란 행복이, 무한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애씀 없이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기분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여러분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느낌을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잠깐 동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느껴지는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이 행복을 온몸에 퍼뜨린 다음에 내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눈 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 들리죠? 날 것 그대로의 방송입니다, 오늘. 네, 뭔가 포춘컬. 자, 여러분들 기분 좀 좋아지셨나요? 저는 완전 좋아졌거든요, 지금. 에너지 완전, 좋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그 좋은 에너지에 취해서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분 좋은 상태 됐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소리는 들리나요? 음악 소리도 안 들리나요? 이게 유튜브 자체 스트리밍인데 여기서는 음악 소리가 안 나오나? 안 들리나?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 방송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뭔가 유튜브의 스트리밍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라서 음악은 안 들렸어요. 은은하게 들려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네요. 음악 소리 은은하게 들린다는 사람은 뭐죠? 들어오자마자 피카츄여서 끝났나 했어요. 들려요. 아주 작게 들려요? 저도 은은하게 들려요. 작게 들려요?
제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 들리겠죠? 음악은 전혀 안 들려. 아, 음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더 쭉쭉 올라갔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간에 97페이지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어폰 끼고 듣는데 소리 최대로 하니까 음악은 들리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아, 그렇군요. 자, 히토리 씨의 즐거움이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가령 히토리 씨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그럼 이번에 모두 함께 갈까? 그렇게 해서 히토리 씨의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굉장하다. 전혀 대단한 곳은 아니다. 시골 논밭 한가운데. 하지만 즐겁다. 도중에 도로 옆에서 시골 아낙네가 파는 직접 담근 매실장아찌나 경당 같은 걸 사 먹으면서 한껏 들떠있다. 도시로 돌아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정말 뭐야 싶다. 노래방이나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이나 디즈니랜드처럼 즐겁게 해주는 장치가 전혀 없었는데도 어째서 즐거웠는지 의아한 것이다.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다. 수많은 곳에서 즐거움을 살 수 있으니. 나 역시 덕분에 장사를 잘해 돈을 벌게 되면서 돈을 주고 여러 즐거움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물건이나 어떤 테크닉, 가령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말을 잘하는 것 등의 말하는 것 등이 즐거움이라는 착각을 하고 난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말한다. 내 즐거움은 물건도 테크닉도 아니야. 바로 생각이야.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즐겁다는 얘기다. 그래서 히토리 씨와 함께 있는 우리들도 즐겁다.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거나 즐겁다거나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생각의 차이야. 사람들이 종종 일은 재미없고 노는 거 재미있다고 말들 하는데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재미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이 재미없는 거야. 당신이 당신의 머릿속이 재미없는 거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자기 자신이 재미없으니까 골프니 카바레니 노래방이니 돈을 들여서 놀지 않으면 스스로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들여 놀더라도 이내 실증이 나서 노는 것조차 즐겁지 않게 되는 거야. 그 다음 계속해서 놀거리를 찾고 돈만 쓰게 되는 거지. 그런데도 즐거워지지 않으니까 개 중에는 허무감을 느껴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즐기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무엇이든지 즐기지 않으면 그 마음도 즐겁지 않게 되지. 모두가 내게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내 매력은 바로 그 점일 거야. 난 말이야, 장사꾼 복서를 생각하는 나 자신이 재미있어.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장사도 즐거운 거야. 돈을 쓰면서까지 억지로 즐기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거야. 지금의 나라면 그 의견에 전적으로 손뼉을 치며 찬성할 수 있지만 돈이 막 모이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솔직히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할까? 그래서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 오사카에 있는 우리 회사로 히토리치가 찾아왔기에 내가 먼저 제안을 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뭔가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자 히토리치가 말했다. 오늘은 나토 정식이 먹고 싶어. 나는 다시 이렇게 되받았다. 회장님은 고급 요리를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아니잖아요. 게다가 눈으로 맛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눈앞에 풍성하게 펼쳐진 요리를 보면서 말이에요. 히토리 씨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말을 했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잖아. 좋아. 에미 씨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는 것도 좋아 나는. 하지만 하나만 말할게. 있지? 나토 정식을 먹는다고 초라해지는 것은 아니잖아. 먹으려고 하면 프랑스 요리든 카이세키 요리든 충분히 먹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그런 고급 요리가 아니라 지금 나토 정식이 먹고 싶은 거야. 지금은 프랑스 요리나 회전 요리보다 나토 정식 쪽이 맛있다는 얘기야. 그것을 나토 정식밖에 못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라하게 느끼는 거야. 게다가 말이 그냥 평범한 정식이지. 그 재료라는 것이 농부와 어부,
그것을 가공하는 공장 직원들,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잖아. 어때? 그게 더 호사스러운 음식 아니야?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지. 나도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에미 씨도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에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라도 먹으러 가자고. 내가 맛있는 곳으로 안내하지. 그렇게 해서 나는 결국 히토리 씨에게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대접받게 되었다. 그런데 나란 사람은 단순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어쩐지 나토 정식이 더 매력적이고 호화스러운 식사로 여겨졌다. 정말 즐거움이란 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왠지 이게 다음번엔 나토 정식을 사주려고 혹은 대접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너무 이게 나쁜 생각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이게 참 이제 이게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이토 히토리 씨라는 사람이 마음 공부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이 사람이 꼭 이론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실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자, 너무 감명 깊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즐겁다.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놀 때는 재밌고 일할 때는 힘들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힘든 이유는 당신의 생각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일을 하든 쉬든 뭘 하든 간에 즐겁다. 여행을 갈 때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비싼 돈을 썼을 때만 즐거운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당신의 생각이 행복으로 차 있으면은, 그러면 어딜 가든 즐겁고 행복하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디에 가고 당신 돈을 얼마나 쓰고 뭘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진짜 생각이 남다르죠. 오늘 방송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방송 끝나면은 제가 이거 일단 비공개 걸어놓고 한번 좀 모니터링을 좀 해볼게요. 너무 낯설어갖고 일단은 생방 그냥 진행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안 보긴 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질문 받고 오늘 거 그냥 사부작 조금 얘기 좀 하고 방송하는 쪽으로 하죠. 그래서 다음 방송에는 그 뒷부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법칙,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이라는 그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래서 오늘 본 거는, 자, 가진 것이 없다면은 운으로 승부해라 라는 책을 봤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해라 라는 겁니다.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이게 사이토 히토리 씨 책 보면은, 그러니까 사이토 히토리 씨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주변 지인들이 쓴 그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법칙들을 적용하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든 혹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 말로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우리는 아니고 저는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진짜로 이런 법칙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매력 있고 폼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폼나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뭐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친절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막 뭐랄까 행실이 되게 나쁘고 막 쓰레기도 바닥에 버리고 그런 주인공이 나와요, 영화에. 그러면 그 주인공을 보면서 에이 저 이중적인 놈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폼 안 나잖아요.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멋있는 사람, 폼 나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되게 성실하네. 보든 안 보든 뭔가 친절하네. 누구한테도 잘해주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뭐랄까 저는 더 크게 왔던 부분은 내가 느끼는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할 때 제가
원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 감정 주파수, 에너지 주파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겠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더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 주파수다. 에너지 주파수다. 내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면은 그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니까 그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다음에 또 오고 싶겠죠. 왜냐?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방송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방송. 그냥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그냥 기분 좋아지는. 왜냐? 제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잠깐만. 예스. 오케이. 그런 이제 방송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냥 옆에 오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네.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그런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오늘 방송 끝내는 걸로. 제가 처음 봐서 궁금한데 아까 명상하실 때 약간 감전당하듯 몸소리 치신 이유가 뭔가요? 행복 에너지를 느끼는 의식과 같은 건가요? 자,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좀 계속하죠. 예. 그냥 왜 계속하냐면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 진짜 언제 좋을까요, 여러분들 기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기분 좋게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로또를 샀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게 로또 1등인 거야. 그럼 기분 어떨까요? 너무 좋죠. 우와, 이거 너무 좋아. 우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게 너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니까 뭔가 얼굴이 구겨지고 몸도 그렇게 몸소리에 쳐지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도 저처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미소를 한번 짓고 만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차이죠. 개인의 차이. 약간 표현을 잘하는 사람과 표현을 조금 절제하는 사람이랑 그 차이인데 저는 원래부터 표현이 큰 편이라서 에너지 주파수를 올리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동이 좀 격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오버 아니야?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오랫동안 방송을 보셨거나 혹은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그 감정 주파수 올리는 걸 알려드려요.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해봐요. 그렇게 하면서 감을 잡으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요. 춘카님이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적응을 못했고 이해를 못했는데 춘카님 해보다 보니까 춘카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날이 올 겁니다. 저를 일부러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절제할 수 있죠. 너무 좋아도 이 정도로 절제할 수 있죠. 이 정도로. 근데 이게 너무 커서 가끔 이제 주체가 안 되긴 합니다. 자, 오호님 2,50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 질문을 어떻게 하냐?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헷갈리네. 근데 이게 채팅창이 안 보이네. 이게 유튜브 생방하라니까 채팅창이 안 보이네. 여러분 채팅창 보이나요? 여기 보이는구나, 밑에. 옆에는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게 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카님 과거의 제 실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고 괴로워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뭐 어쩔 수 없. 저는 근데 되게 이게 제가 말하는 것들이 되게 허탈할 수 있는데 그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생각이 나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미 지난 걸 어쩌겠어. 앞으로 잘해야지. 앞으로 잘해야겠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어,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잘해야겠다. 그래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힘을 활용을 하면은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일을 잘했던 모습으로 상상 속에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얼마 전에 합격했어도 그만큼의 기쁨이 안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있다가 감정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막 절제하다가 감정 표현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원래부터 안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애기들 봐요. 감정 표현 잘하죠. 근데 크면서 감정 표현을 못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억압받거든요. 주변으로부터 야, 너 너무 그렇게 기뻐하면 안 돼. 너무 그렇게 슬퍼하면 안 돼. 눈물 흘리지 마. 야, 사내 자식이 울지 마. 너무 경박스럽게 웃지 마. 뭐 이렇게.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너무 해프게 웃지 마. 이런 식으로 자꾸 억압을 하니까 감정을 절제하다가 이 감정 표현하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도 감정 표현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답답하다고 느꼈고 뭔가 내가 느끼는 것들을 더 표출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했어요. 표현하려고. 어.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한 것도 그냥 감사함을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겠다. 내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끔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인과 인연을 정리하고 싶은데 지인이 최대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춘카님은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연락을 자주 안 하던 친구라면은 그냥 연락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연락을 자주 하던 친구다. 근데 정리하고 싶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연락 안 하면 그냥 끊어지던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먼저 연락하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모든 저랑 이거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편이라서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도 제가 연락을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제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랑 인연을 끊고 싶다. 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친구랑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원인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랑 인연을 끊고 싶은 이유가 뭐 그 친구가 너무 부정적이라든가 뭐 그 친구가 너무 뭐 술 담배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얘기를 해보고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얘기하죠. 쿨하게. 음. 그냥 너랑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 각자 서로의 길을 가자 하고 그냥 대놓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서로한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 자, 여기저기서 어떤 직업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 중에서도 직업과 관련된 합격 소식이라든가 다른 회사를 찾았다든가 하는 일들이에요. 저도 그 직업에 도전하고 싶어졌는데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냥 시작해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네. 완벽을 기하면 기할수록 사람의 그릇이 작아진다고 써 있죠, 여기 책에. 그죠? 어떤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게 하고 싶다면 해보세요. 해봐도 됩니다. 음.
그것을 해 보라는 힌트들이 막 주어지고 내 마음도 그쪽으로 향한다면은 그냥 해 보세요. 예. 내 마음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음. 질문 답변 다 했나요? 벌써? 자, 감정 주파수 어떻게 올리는지 알려주세요. 감정 주파수 올리는 건 근데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거 상상하면 되겠죠? 감정 주파수라는 건 기분이 감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순간 있잖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돼요. 언제 행복했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끔찍했던 순간들은 떠올리면서 그 끔찍한 감정을 잘 느끼는데 기분 좋았던 순간 떠올리라고 하면 그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 좋았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 언제입니까? 네? 혹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무한한 풍요가 흐르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고 나를 보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거기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떨까?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내 기분 상태는 어떨까?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죠? 되게 기분 좋은 감정. 그러면은 그 감정에 집중을 한 채 그 감정이 더 커지면 어떨까? 이 감정이 지금도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감정이 2배 더 커지면 어떨까? 5배 더 커진다면? 10배 더 커진다면 어떨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이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갑자기 두둥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뭐 하얀색 병원에 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왜 이러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해를 못 해줄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방에 있을 때 그럴 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할 때는 사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사실 저는 방송이니까 절제한 겁니다. 사실 방송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더 난리에 나요. 더 난리. 진짜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절제한 겁니다. 믿길지 모르겠지만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좋은 감정을, 좋은 기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깃들도록 가와만사성 그런 마음을 만드는 거죠. 충간이 학원을 선택할 때 직원들이 밝고 분위기가 좋은 학원이랑 분위기는 딱딱한데 시스템이 체계적인 학원 중에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분위기가 좋은 데를 갑니다.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가 좋은 데가 뭐냐면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 가는 게 좋습니다. 내용이야 이런 것들이야 뭐 사실은 기본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막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랑 적당히 하는 사람이랑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노래를 조금 못하더라도 그 뭐랄까 그 사람의 마음이 되게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특정 가수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 가수보다 노래 잘하는 일반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아요. 왜냐? 그 가수처럼 뭐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수의 그 노래에는 어떤 마음을 울리는 호소력이 있어요. 그쵸? 마음을 울리는 호소력. 근데 일반인이 부른 그 노래에는 그 호소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랄까 감정이라고 하죠. 감정. 노래에 뭔가 감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소울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들었는데 노래 너무 잘하지만 뭔가 감동적이지 않은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그런 경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랜 꿈을 실행하려 하던 때에 갑작스럽게 다른 일이 생겨서 다른 일을 하느라 제가 계획한 일을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나름대로 틈틈이 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 자책만 되고 스트레스 푸느라 술도 자꾸 손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버리세요.
하겠다는 마음을 다 버리세요. 자, 제가 느꼈던 마음이 딱 그래요. 아, 책 써야 되는데 언제 쓰냐? 난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인가 봐. 2년 전부터 쓴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초고도 다 안 썼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벼랑 끝에 내몰고 제 자신을 얼마나 채찍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너무 한심하게 여겨졌고 제가 정말 쓰레기처럼 여겨졌고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근데 그렇게 해봤자 힘든 건 저밖에 없어요. 힘든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기대를 그냥 뭐랄까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책을 써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전 버렸어요. 이미 마음 편합니다.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당장 책을 못 쓰겠으니까 옛날처럼 글 쓰는 습관이라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한 줄의 포스팅이라도 올려야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걸 뭐랄까 글 쓰는 흐름, 글 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어느샌가 내가 글을 쓰지 않을까? 뭐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가볍게 한번 해보자. 가볍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글 쓸 수 있잖아요. 요즘에 쓰잖아요. 재밌습니다. 글 쓰는 거. 막 욕심나요. 쓰면 쓸수록. 더 쓰고 싶다. 더 잘 쓰고 싶다. 더 많이 쓰고 싶다. 욕심이 납니다. 근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글자도 글을 못 썼어요. 옛날엔 썼지만 그게 부담감이 커지니까 1년 뒤, 2년 뒤, 2년이 된 다음부터는 못 썼어요. 왜냐? 뭔가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으니까 더 완벽한 책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야. 한 줄도. 완벽한 한 줄을 쓰려고 하니까 아예 쓰질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자책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버리니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그냥 지나간 대로 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두세요. 최소한의 것. 그 최소한의 것들을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성이 완성이 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추추님 또 이렇게 5천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늦게라도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카님. 방송 보면 이유 없이 힘이 생겨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송이 딱 그거죠. 진짜요? 그렇게까지 본인한테 하셨나요? 정말 죄책감 많이 느꼈죠. 네. 맨날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상기가 될 때마다 뭐랄까 놀다가 포밀리가 춘카님 근데 책 언제 나오나요? 할 때 씨 이러면서 나 책 안 쓰고 있었네. 맞다 책 써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 나 왜 책을 안 쓸까?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뭐 책 쓰라고 해서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냥 글 쓰다가 책이 되면 책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봤지? 저도 그게 고민인데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포기를 하면 제가 도망치는 것 같고 패배자같이 느껴져요. 괜찮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보류해 두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작은 스텝, 아주 작은 한 걸음만 해보세요. 아주 작은 한 걸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명상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사람이 되겠어 라는 다짐도 되게 지키기 힘들거든요. 못합니다. 근데 내가 매일매일 명상 방석에 1초라도 앉는 사람이 되겠어.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거 1초잖아요. 1초. 1초는 할 수 있습니다. 1초. 그러면 그 1초가 나중에 2초가 되고 2초가 5초가 되고 5초가 10초가 되고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작게 해야 되는 거 작게. 아주 작게. 더 쪼개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 걸음을 못 내딛고 있으면은 그 한 걸음을 너무 크게 잡은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계단이 가끔 가다가 산은 너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애기들 못 올라가잖아요. 너무 높게 우리가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계단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은 애기들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걸음을 낮게 잡는 거예요. 굉장히 낮게.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은 뭔가 이제 힘이 생겨요, 다리에.
그러니까 더 높은 계단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차근차근 같이 가요. 네. 제가 책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도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뭔가 오랜 수건을 푸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장은 책을 쓰겠다는 마음도 버렸으니까 일단은 포스팅을 할 건데 좀 새로운 방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구상하는 게 있긴 합니다. 가볍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최초고 연습용 원고? 연습용 내용? 이걸 이제 포스팅에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봐가면서 나중에 책을 쓸 때 그 내용을 쓰되 그걸 수정해서 바꿔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저기 민코치님 저거 질문 쓰다가 만 거죠, 그죠? 저 질문까지만 다 보고 더 질문 없으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거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아, 오늘 방송 결국 12시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간지러. 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귀 간지러워요. 충칸이 저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돈이 0원이고 나가는 돈만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씁니다. 주위에선 돈 좀 아껴 쓰라고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놀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마음이 괜찮다면 괜찮겠죠. 네, 마음이 괜찮다면은 그렇게 써도 괜찮을 마음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을 얼마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이 뭐라고요? 뭐 무언가의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명상이든 무엇이든 고요함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지 마라. 존재의 가치를 지금 느껴라 하는데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인위적으로 기분을 만들 수는 있는데 뭔 소리 지금 질문이 명료하지가 않거든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지금 네, 문장이 좀 깔끔하지 못해서 그죠? 두 부류가 뭘 말하는 건지 그냥 1번 부류, 2번 부류 써주시고 그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1번 부류가 뭐고 2번 부류가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네, 그거 써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 방송이면 좋겠어요. 아이, 저도 그렇지만 제 마음은 또 항상 우리 포물들이랑 함께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못 잘 것을 2번을 못 자게 되니까 네, 또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에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춘카님, 시험은 얼마 안 남았고 해놓은 건 없고 기초도 부족한데 잘 보고 싶은 욕망이 앞서네요. 남은 수험 기간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한 달, 잠깐 수험생이세요? 그럼 한 달 정도 남은 건가요? 한 달? 저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냥 마음은 비운 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냥 나머지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뭔가 기대도 버리고 하면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은 좋은 방향으로 두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어트랙티브님 질문은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써주세요. 네, 지나간 거는. 제가 혹시 못 본 게 있으면 질문 빨리 해주세요. 가게. 순간이 너무 부모님들이 잠까지 생각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에 2번 방송이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나중에 생방송 시청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제가 일주일에 2번 방송하겠습니다. 네, 공약입니다. 설마 뭐 여기 또 금방 그렇게 될 일 없겠죠. 이 생방송 시청자가 1000명이 되면은 제가 일주일에 2번 방송 무조건 하겠습니다. 한 번은 뭐 책 방송하고 한 번은 뭐 소통 방송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에이, 절대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빌고다는 한 가지 소원의 심상화를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는지 그에 대해서 그의 저서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춘카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알려주세요. 그 네빌고다드가 얼마큼씩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심상화했는지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여러 개 봤지만 심상화를 몇 시간씩 했다. 뭐 이런 내용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빌고다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자, 1번은 고요함, 명상, 뭐 명상이나 뭐 실생활의 현재에 집중하는 그 고요함과 2번은 상상을 통해서 기분을 조절하는 생활하는 기분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어요, 방송에서. 그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하나는 비우라고 말을 하는 쪽이 있어요. 그죠? 비우라고 말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자, 비우면 채워진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죠. 비워라,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평화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당신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안분지족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심성화하러 갑니다.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라. 결과에 머물러라. 그러면 행복을 느낄 것이다.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뭐죠? 행복을 느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느껴라. 어떻게? 내 욕망을 낮춤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내 위치랑 욕망의 위치를 같게 맞추면은 난 행복합니다. 왜냐? 바라는 게 없거든요. 내 욕망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다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상상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 내 욕망이 이미 채워진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올라와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행복을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진리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끝은 똑같습니다. 뭐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근데 그거 관련돼서 그 영상도 있을 거야 아마. 찾아보시고요. 그거는. 네. 목표 대학이나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두려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아니 최선을 다하면 기적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 한 달이면은 제 생각에는 등급 한 두세 등급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등급. 내가 만약에 4, 5등급이다. 그러면 1, 2등급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 좀 힘들 수 있나? 뭐 어쨌든 간에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내가 그 한 달을 불사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두 달 만에 전국 50%에서 전국 0.01%까지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모의고사 성적이긴 했지만 두 달 만에. 근데 대신에 그때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했고 뭐 핸드폰, TV 뭐 이런 거 아예 1초도 안 했습니다. 1초도. 친구랑 대화도 1초도 안 했고 그냥 공부만. 부모님이랑도 대화를 거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 잘 먹었습니다. 이 정도 말밖에 안 했어요. 하루에. 공부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스터 레븐스는 두 달간 집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상만 하였고 답을 얻고 난 후에 물질에 대한 심상화를 했다고 하는데 물질에 대한 심상화도 나는 누구인가 명상같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하루 종일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레스터나 네빌 그 사람들이 뭐 얼마큼 심상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심상화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은 심상화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한 번에 심상화를 길게 하진 않아요. 보면 1분, 2분 뭐 짧게 뭐 길어야 5분 그런 심상화 그 찰나찰나의 심상화들을 많이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그리고 레스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레스터는 하루에 4시간을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명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상.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명상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심상화니까 생각보다 길게 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풍요를 끌어당긴 게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 책이나 어떤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 그런 이제 뭐 문헌이 있다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음.
춘카님의 좋은 에너지 때문에 늘 찾아오는 1인입니다. 방송 볼 때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내용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됐죠. 춘카님 들숨의 건강, 날숨의 재력을 얻으시길. 아니 전국 50%요. 전국 50%. 그러니까 전국에서 딱 중간이었다가 전국 0.01%까지 네, 받아봤죠. 모의고사 성적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수능 성적이어야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전국 50등이 아닙니다. 50등은 50등이 아니에요. 춘카님 저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의 애티튜드나 말 그리고 파워풀한 아우라에 끌리고 있는데 그분처럼 생각하고 태도를 지니면 그런 아우라를 품을 수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특징을 우리한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 모습을 닮아갈 겁니다. 세수 중에 갑자기 이게 켜지네요. 저는 성공의 주파수에 있나 봅니다. 이 영상이 그 증거겠죠? 그럼요. 아니 세수하는데 어떻게 핸드폰이 이게 켜지죠? 춘카님은 단전호흡 하시면서 초수만 세시나요? 아니면 레스터처럼 화두를 정해놓고 명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초수로 합니다. 초수. 초수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화두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심상화 할 때 정도? 그때 이제 좀 저는 이제 그 단전호흡이랑 그 심상화는 좀 따로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화두를 잡죠. 심상화할 때 풍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는 무엇인가라든가 나는 무엇인가는 그 단전호흡 말고 걷기 명상할 때 이럴 땐 하기도 해요. 걷기 명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걷기 명상이랑 단전호흡 좀 별개로 보는데 단전호흡 할 때는 좋은 에너지를 내 몸에 단전에 쌓아가기 위해서 초수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생각을 비우는 그냥 명상 자체에 집중할 때는 그냥 나는 무엇인가라든가 이런 화두를 잡고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평소랑 똑같이 12시래 11시에 20분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시까지 하게 됐네요. 그죠? 더 이상 여러분들의 질문이 없는 거죠. 그죠? 단전호흡과 화두를 분리해서 하라는 윤홍식 대표님의 답변과 일맥상통하네요. 같이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해보면 아시겠지만 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명상이랑 단전호흡이랑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같은 그 뿌리지만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일 1방송도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1일 1방송이라니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방송이 오늘 안 켜졌어요. 진짜 너무 막 고생을 했습니다. 방송이 안 켜져갖고.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안 돼갖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막 진이 다 빠져갖고 피곤해. 방송 못하겠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피곤해서 피곤하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방송을 키니까 여러분들의 그 좋은 에너지를 막 받아갖고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지치지가 않습니다. 힘이 막 펄펄 나요. 그래서 신기한 게 방송할 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방송 딱 끄면은 막 피곤해. 피곤해. 시름시름 앓습니다. 막 앓진 않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축 처져요. 피곤. 이렇게. 자, 어쨌든 오늘 뭐야 이것도. 이거. 안녕하세요, 춘카님. 춘카님 영상을 보면서 수험생활 했었는데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명상도 하고 100일 소원 일기도 적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나봐요. 춘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연님 또 이렇게 잘 되셔갖고 1억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이런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은 소식 들려줄 때
네. 아까 수험생분 계셨죠? 자, 이분 뭐 100일 수원일기 쓰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그것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고 하십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좋은 소식까지 듣네요. 그죠? 아휴 참. 아그 낯설어. 1년 만에 대단하세요. 저는 장수생이었는데. 아 좋네요. 그 진짜 기분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막 힘도 넘치고 펄펄 끓어오릅니다. 에너지가. 자,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왠지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하나쯤은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왠지 모를 행운. 네. 좋은 꿈 꾸시는 분들 로또 한번 사보시고 로또가 안 되더라도 뭐 주변에서 갑자기 어떤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뭔가 사업 아이템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네. 제가 여러분의 그 감정 상태 좀 그래도 느끼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 안 좋은 에너지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있으면은 그것도 느껴지는데 오늘은 뭔가 오늘 계신 분들은 되게 좋아요. 네. 에너지 좋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 funk아님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에 세미나에서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사인 받았었는데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얼굴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포춘가랑 함께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을 땐 좋다고 나쁠 땐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이 마음 잘 유지해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제가 이제 생방송 차질 없이 9시에 다음 주에 킬 수 있게끔 준비할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 빠이! 갑니다! 갈게요! 안녕! 안녕! 이거 어떻게 꺼? 스트리밍 종료 어떻게 하나요? 오케이, 여기, 오케이.